비싼 약도 아닙니다. 해외 직구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심지어 커피 한 잔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을 바꿔놓은 이 조용한 변화가 있습니다. 매일 혈당을 재고 약을 챙기고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일상이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결국 나는 원래 그런 체질인가 보다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천에 사시는 74세 박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몇 끼 밥을 먹을 때마다 졸음이 몰려왔고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멍했어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단 3주, 단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실천한 이후 그분의 삶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식사 15분 전에 아주 평범한 2가지 음식을 먹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고 머리는 한결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방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냉장고에 있을 수 있는 그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의사도 병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이유가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간단한 변화는 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이제 그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식사라는 행동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몸은 그 어떤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밥 한 공기를 허겁지겁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갑자기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식이 위로 들어오면, 특히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일 경우 몸은 그것을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은 급상승했다가 다시 급하강하게 되죠. 바로 이때 졸음, 손발 저림, 피로감,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따라옵니다. 식사를 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식사 전에 소량의 고품질 단백질, 즉 삶은 달걀 1개와 무가당 두유 1팩을 먼저 섭취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곧 음식이 들어올 것이라는 신호를 먼저 받게 되고 그에 맞춰 소화 호르몬과 인슐린이 훨씬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크레틴은 장에서 분비되어 췌장에 이제 준비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이 신호 덕분에 인슐린은 급하게 분비되지 않고 혈당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급격한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 전 15분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몸은 미리 예열을 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후에 느끼는 피로, 졸음, 불쾌감은 훨씬 줄어듭니다. 사실 이 원리는 한국과 일본의 많은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간단한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효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실천한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부터 이 방법을 직접 실천해 건강을 되찾은 2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경기도에 홀로 거주하시는 82살의 최상우 어르신입니다. 최 어르신은 16년 동안 식사만 하고 나면 손발이 따끔거리고 눈이 무거워져 신문조차 읽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밤이면 다리가 쑤셔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약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바꿔봤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을 통해 식사 15분 전 준비 식단을 알게 되었고 큰 기대 없이 삶은 달걀 1개와 무가당 두유 1팩을
매일 점심 전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지만 둘째 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에도 정신이 맑고 그날 오후에는 평소처럼 누워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최 어르신은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방금 아들이랑 고깃집 다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손이 저리고 바로 누워야 했는데 지금은 몸이 편하네요. 다시 예전처럼 사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54살 이윤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하루 8시간 책상 앞에 앉아 일하며 점심시간이 지나면 늘 피로와 졸음에 시달렸습니다. 최근에는 기억력도 떨어지고 의사에게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제안한 건 단 하나, 점심 식사 15분 전에 준비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녀는 한 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 중간에 더 이상 졸지 않아요. 오후에도 집중이 잘 되고 예전처럼 커피를 여러 잔 마실 필요도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음식을 억지로 조절하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극적인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저 작은 준비 한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주 범하는 아주 흔하지만 중요한 실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 하나가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해보려는 순간 여러 가지 실수가 따라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실수들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말과 함께 조용히 포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겪는 4가지 대표적인 실수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설탕이 들어간 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수, 고영양이라는 말에 소가 제품을 고르다 보면 작은 글씨로 당첨가 혹은 메가당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께서는 일주일 내내 방법을 따라 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냐며 답답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분이 드신 두유에는 첫 번째 성분으로 설탕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날 달걀이나 반숙 계란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더 부드럽고 고소해서 좋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고령자분들에게는 소화가 더디고 소화 효소의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반숙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15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같이 먹는 거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5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몸이 소화 호르몬을 분비하고 준비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차를 갑자기 출발시키면 덜컹거리고 엔진에 무리가 가듯 우리 몸도 준비 없이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반응하게 됩니다. 마지막 실수는 너무 빨리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욕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실천하려다가 며칠 후 지치고 귀찮아서 포기합니다.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처음에는 점심 한 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몸이 변화를 느끼면 자연스럽게 다른 식사에도 확장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실수들을 피하고 방법의 효과를 더 확실히 느끼기 위해 무엇을 더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수를 피하고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작은 습관 4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따로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자주 놓치고 있는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먹고 잘 씹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때 TV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느라 씹는 횟수를 줄이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한 입에 20번 이상 씹을 경우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고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소화 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밥이나 채소를 오래 씹을수록 침샘에서 나오는 효소들이 음식과 잘 섞이며 혈당 상승 속도도 완만해집니다.
두 번째는 식후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식사 후 무조건 눕거나 앉아만 있으면 혈당은 더 쉽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거나 방 안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0분, 팔,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 시간에 잠드는 것, 특히 밤 10시 이전에 스마트폰과 TV를 끄는 습관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몸이 회복 호르몬을 가장 활발하게 분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더라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기억력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침 햇살을 맞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창문을 열고 5분 정도 햇빛을 얼굴과 눈에 닿게 해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몸의 생체 시계가 다시 맞춰지고 식사 시간과 수면 패턴이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달걀과 두유만큼이나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씩 하루에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열쇠, 기록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준비 식단과 네 가지 습관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이 방법이 여러분의 여정을 훨씬 명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바로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줄,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노트도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에 A사용지를 붙이거나 침대 머리맡에 작은 메모장을 두어 식사 전과 후의 몸 상태를 간단히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첫째, 식사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두유는 무가당이었는지, 계란은 완숙이었는지. 둘째, 식사 후 몸의 느낌, 정신이 맑았는지, 졸렸는지, 손발이 저렸는지. 셋째, 그날 밤 잠은 어땠는지, 중간에 깨지 않고 깊게 잤는지, 아침에 개운했는지. 이 세 가지를 일주일만 꾸준히 적어보면 여러분 스스로 몸의 패턴을 알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고구마를 먹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기록을 해보니 그날은 항상 더 피곤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15분만 일찍 먹으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져요. 예전엔 무조건 제 시간에 먹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엔 그게 아니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를 알아차리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을 통해 우리는 누구보다 나 자신의 몸을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마무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가 어떻게 몸 전체를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싼 약도, 힘든 운동도, 복잡한 식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완숙 계란 한 개, 그리고 천천히 먹고, 가볍게 걷고, 일찍 자고, 햇살을 맞는 것. 이 모든 것이 부담 없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저는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끼, 점심 한 번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번의 기록, 한 번의 알람 설정, 한 번의 계란 삶기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늙어서 뭐하러 바꿔라는 마음보다는 내 몸은 아직 반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 이웃 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식사 후마다 피곤해하던 아내, 혈당 때문에 걱정이 많은 동생, 아침마다 벤치에서 만나는 친구가 바로 이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 줄 약속을 남겨보세요.
오늘부터 식사 15분 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가장 따뜻한 다짐이 되어 줄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건 병원도, 약도, 전문가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대화하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